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불금이네요. 불금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보내고 있는 초롱소장입니다. 어저께 인근에 계신 소장님이 낮에 잠깐 오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기를 소장님 2년 집을 딱 보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3일, 2년 전 8월 23일 날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2년이 딱 충족되고 비과세로 팔 수 있는 제일 첫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며칠일 것 같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제가 드리기를 오늘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소장님이 주신 질문이 여기 있는 것처럼 2년 보유, 2년 거주, 충족 다 해서 비과세로 팔 수 있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 충족한 제일 첫째 날이 며칠이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올해 만약에 얘를 비과세를 팔려고 하면 23년 8월 22일 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8월 22일이 끝나고 8월 23일이 되어야지만이 만 2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을 한 건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8월 22일 날 최초로 비과세를 팔 수 있는 첫날입니다. 근데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려서 소장님 나 23일 같은데 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잘못 답 드렸다가는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저희 장부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같이 해봅시다. 이러고는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륜동의 부경 세무회계 사무실인 이승호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가끔씩 부경대 그 세무관리학과 때 그때 세무 수업을 해주신 김대현 교수님께도 제가 이런저런 자문도 구하고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결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승호 세무사님한테도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아예 이렇게 조문을 딱 찾아서 보내주십니다. 젊은 세무사님이신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온 자료를 딱 보니까 한눈에 다 알겠는 거예요. 고민이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째서 8월 23일 날 2년 전에 산 게 올해 8월 22일 날 팔아도 얘가 비과세가 되느냐 이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보유, 양도세 기준에 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초일을 산입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계산이. 소장님 초일 산입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이럴 경우를 또 질문을 주시겠죠. 그거는 내가 취득한 그날, 그 첫날, 잔금 치고 등기 치고 한 그 계약 그 마무리한 그 첫날 있죠. 취득일. 그 날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거예요. 계산할 때. 얘들은 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일 날 샀다. 8월 23일 날. 그러면 이 날이 첫날입니다. 뭐 남녀가 사귀는 첫날이 아니고요. 세금 계산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첫날 쭉 계산을 하면 마지막 날은 8월 22일 날 충족이 끝나는 날인 거죠. 365일이 되는 날인 거죠. 이 날이. 그래서 이게 요 날 팔아도 충족한 걸로 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러면 소장님 8월 22일 날 파는 거 하고 8월 23일 날 파는 거 하고 뭐 하루 뒤에 팔면 뭐 낭패 볼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23일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레전드에 계신 분이 집을 팔면서 바로 전세로 이제 점유 계정으로 2년간 또 세를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23일부터 세를 카운트를 하겠죠. 맞죠? 그렇게 왔는데 만약에 하루 차이로 22일 날 내가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이분 또 전세 그 기간이 20일 날 1년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23일 들어갔으니까. 전세 기간이 20일, 만 2년이 끝나고 전세 계약서 쓸 때 8월 22일이 2년 뒤가 종결 날짜로 나오잖아요. 이날 전세 빼가 나갈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집은 23일 날 팔아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 하면 이날 전세 나갈 때 돈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혹시 팔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일이 발생이 될 경우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날짜가. 집을 2년, 이 집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2년 보유, 2년 거주 충족해서 팔 경우에, 물론 거주는 조정지역 일대 샀을 경우만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둘 다 내가 샀던 그날을 넣어서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 2년 보유는 계산했던, 처음 샀던 날을 엿는다.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걸 세법 용어로 초일 산입이라고 합니다. 초일 산입. 그리고 또 요거 다 엮기만 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근데 헷갈리는 게 또 초일을 산입을 안 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전드를 취득을 했어요. 레전드를. 그리고 저 옆에 뭐 SK 대연혁신을 하나 샀다고 하겠습니다. 대연자이를 하나 샀습니다. 대연자이. 이거를 한 채를 샀어요. 얘가 A, 얘가 B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살 경우에 요 두 개가 1년 차이 나는 기간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고, 1년 차이. 그리고, 산 날로부터 1년 차이 나게 B를 사야 되고, 대연자이를 사야 되고, 그리고 대연자이를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레전드인 요 A를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1년 차이 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을 하는지 불산입을 하는지, 그리고 대연자이를 산 요 두 번째 날로부터 3년 기간 안에 팔아야 된다 할 때 요 3년은 대연자이 산 날을 산입을 하는지 불산입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까 8월 23일 날 샀다라고 하면 얘를 8월 23일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뭐 8월 24일 날부터 해야 해당이 되는지, 이제 그걸 챙겨봐야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종전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이 레전드고 신규가 대연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레전드를 먼저 샀습니다. 대연자이를 뒤에 샀고, 이럴 경우 1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성립이 되겠죠. 요 1년은 1년 차이 나게 사야 하고요.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속편합니다. 이때 1년 이상 소유한 시점은 초일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이라 하면 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내가 취득했던 날이 8월 23일 날 등기를 치고 잔금을 치고 이렇게 했다 하면 이 날은 안 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하는 날이 언제부터냐 하면 8월 24일부터 쫑쫑쫑쫑 하루 이틀, 우리 오늘 1일 할래 2일 할래가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서로 만난 지가 365일이 됐네 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8월 23일이 가야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 되겠죠. A와 B가 만난 날이 1년이 되는 거예요. 8월 23일이 되어야지만이. 왜? 이 날을 안 넣고 하는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초일 불산입은 요 날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요 날짜까지. 내가 잔금을 치던 그 해당 날짜가 마지막 그 똑같은 날짜 8월 23일이 되어야지만이 초일 불산입인 경우에는 그 연수만큼이 충족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또 정의를 해놔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놨더니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2020년 8월 23일 종전주택을 취득했다면, 레전드를 8월 23일 샀습니다. 20년 8월 23일에. 그렇게 취득했다면 1년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요 1년 차이는, 대연자이는 언제 사야 되느냐 했더니 21년 8월 24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지만이 1년 차이 나게 사야 되는 요 1년이 지난 걸로 충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왜 그러냐면 초일 불산입이니까 8월 23일을 안 넣고 시작해서 8월 24일부터 출발해갖고 종착지가 8월 23일이 되었잖아요. 그 만약에 8월 23일 날 대연자이를 샀는데, 레전드를 샀는데, 대연자이도 8월 23일 짝 같은 날짜에 샀다 하면 얘는 아직 1년 이내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차이 나게 안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이 나게의 기준일은
1년이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날에서 하루 지난 8월 24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월 23일 날 레전드 샀어요. 대연자이도 8월 23일 날 샀붙다. 이라면 초일 불산입이기 때문에 1년 끝나는 날이 8월 23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24일부터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초일 23일은 불산입하고 그 뒷날부터 헤아린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마지막 날 23일이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1년 차이 나게 사야 된다면 1년 지나고 사야 된다 소리잖아요. 1년 지나려면 8월 24일이어야 되는 거죠. 8월 24일. 그쵸?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1년 차이 나야 된다의 의미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년 차이 나게는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8월 24일 날 이제 사기로 해서 샀어요. 대연자일을. 레전드 8월 23일 날 샀고, 예를 들어 23년 8월 23일 날 샀고, 대연자일을 22년이라 할게요. 22년 8월 23일 날 샀고, 대연자일을 23년 8월 24일 날 샀습니다. 23일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고 난 뒤에 앞에 있는 요금 레전드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얘는 어떻게 3년을 경과해가 팔면 안 되잖아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내에. 요거는 경과해야 했고 1년 차이는 1년을 경과하고 사야 했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는 3년 안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럼 안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일이 가장 마지막 날이 되겠죠. 포함되는 날은. 3년 이내. 이내는 8월 23일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3년 뒤에 8월 23일까지가 가이드라인이겠죠. 초일을 불산입했기 때문에 8월 23일 최초 산날 8월 23일 안 치고 24일부터 쭉 기다려가지고 3년째 8월 23일이 마지막 3년 차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초일 불산입이었기 때문에 24일부터 헤아렸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이내가 되려고 하면 3년 뒤에 23일 날 팔아도 이내가 되는 거겠죠. 일시적 2주택일 보유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1주택만 가지고 있었어요. 1주택만. 얘를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거는 그냥 세월이 마구마구 2년 지나서 얘가 1주택을 8월 23일 샀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8월 22일 날 팔아도 됐어요. 2년 딱 보유, 2년 보유, 2년 거주, 마무리. 보유한 겁니다. 이날이. 왜냐? 초일을 산입. 초일 산입. 23일부터 헤아렸기 때문에 마지막 얘가 365일째입니다. 그죠? 가능했어요? 그럼 아까 두 번째, 세 번째는 1년 차이 나야 되는 거는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초일 얘는 불산입이었어요. 불산입.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일 때 앞에 있던 종전주택 파는 것도 불산입이었어요. 1년 차이 나는 것도 불산입이었어요. 둘 다. 그러면 1년 차이가 나야 하는 거는 1년이 지나야 되니까 8월 23일 날 앞에 뒤에 집을 만약에 산다 하면 뒤에 집은 8월 24일 날 사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1년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8월 24일 날 사야 됩니다. 1년 차이 나는 거는. 근데 3년 이내에 집 두 개인 경우에 앞에 집을 팔아야 되는 거에 마지막 날은 초일을 불산입했기 때문에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는 3년 뒤에 8월 23일까지가 마지막 날이겠죠. 차이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처분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마무시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이런 걸 억수로 길게 설명한다 그죠? 그렇지만 억수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다. 1년 차이 나게 사야지. 좋아. 레전드 23일 날 샀으니까 플라센트도 8월 23일 날 잔금 치면 1년 지났네? 왜냐? 집 한 채 갖고 있던 거 비과세 8월 22일까지 처분하니까 비과세 됐어. 2년 충족으로 봐줬어. 요건 23일 날 사면 되겠네 했다가는 100년을 들고 있어도 레전드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 뜻입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을 이렇게 사무실에서 불쌍한 금요일 보내고 퇴근할까 합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